안녕하세요. 한강의 제주자 10번째 시간입니다. 한강이 이런 대목이 나오죠. 이제 먹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남편이 이제 처갓집에 도움을 요청해요. 그때 이제 상황이에요. 먹어라. 이제 친정 아빠가 딸한테, 이 영애한테 이제 먹으라고 하는 거죠. 먹어라. 애비 말 듣고 먹어.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다. 그러다 병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는 거냐. 가슴 뭉클한 부정이 느껴져 나도 모르게 눈새 뜨거워졌다. 아마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랬을 것이다. 호응에서 종이 떨고 있는 장인의 젓가락을 아내 한 손에서 밀어냈다. 아버지, 저는 고기를 안 먹어요. 참 이 장면 보면은 그죠? 부정, 아버지의 정을 누구나 느끼죠. 아버지는 걱정돼서 그러잖아요, 딸이. 그죠? 그러나 그 부정인데 이게 참 무섭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은, 폭력은 사랑에서 시작한다. 되게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폭력이 있는데 사랑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너를 사랑해서. 굉장히 무섭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사랑이다 이러면 안 돼요. 이 사랑이 폭력이 되는 거예요. 이 친정 아버지는 딸에게 이렇게 막 강제로 먹이잖아요. 먹여서 나중에 영애가 손목에 팔을 그어요.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떼봐야 돼요. 이런 게 많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다 위해서라고 그래요. 그죠? 우리가 부모들이 자식을 때릴 때도 사랑해서 때리죠. 정말 그거는 사람 마음이 있어서 때릴 거예요. 그런 사람 많죠. 너를 잘 되라고. 지금 애가 물건 훔쳤다 그러면 바늘 도둑이 소독 될까 하면서 때려요.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죠? 그래서 또 애를 막 공부 안 하면 때리죠. 왜냐면 지금 공부 잘하지 나중에 잘 사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다 살아봐서 알아요. 어떻게 하면, 공부하면 얼마나 세상 살기 좋은지. 그죠? 정말 공부만 잘해도 우리가 세상 살기 편하잖아요. 그거는 경험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공부가 위주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그러나 거기서 어때요? 아이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이 입장에서는, 아이는 어때요? 태어나기를 어떻게 태어나요? 자유롭게 태어나죠. 그래서 인간에게 최고의 가치는 자유예요. 그럼 그리스 조르바에 나오죠. 조르바에서 카잔차키스가 이제 소설의 화자로 나오죠. 그러면서 조르바한테 묻죠. 인간이 뭐냐고. 그러면 조르바가 묻죠. 인간이 뭐냐고? 자유지. 그러잖아요. 인간 자유예요. 자유란 뜻을 보면요. 한자로 보면 스스로 자자죠. 유래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삶이 내 안에서 유래하는 거예요. 그럼 영예는 어때요? 영예가 어떤 삶의 선택은 영예가 하는 거예요. 그죠? 물론 지금 상황이 힘드니까 이제 도와주려고 아빠가 그러죠. 그러나 이 아버지는 끝까지 영예를 어떤 마음을 읽어야 돼요. 지금 왜 제가 안 먹으려 하는지.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살이 빠지고 힘드니까 먹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전체를 봐야 돼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 근데 친정 아버지도 그 딸을 전체 보는 힘이 약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폭력을 쓰게 되는데 그 폭력은 쓰고 싶어서 쓰는 건 거의 없어요. 우리가. 그죠? 사랑해서 폭력을 써요. 남을 위해서.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설총이 원효대사 찾아갔죠. 아빠를 찾아가서 아버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좌우명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원효대사가 그랬죠. 착한 일을 하지 말아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하는 거. 그죠?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면은 구스타프 칼융이 그러죠. 선하게 살려고 하면은 내 안에 악한 힘이 쌓여요. 빛을 추구하면 어둠이 생겨요. 빛 속에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빛 속에 있지 않아야지 어때요? 그림자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게 살겠다, 빛을 가겠다, 빛을 향해 가겠다 그러면 어둠이 생겨요. 이게 인간의 마음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나를 가꾸는 길밖에 없어요. 삶을 가꿔야 돼요. 내 삶을 자꾸 높여 나가야죠. 그래서 니체가 그러죠. 허물을 벗지 않은 뱀은 죽는다. 인간도 그렇다. 그러니까 나를 가꾸려고 해야 되지. 선하게 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세상을 위해 살겠다. 이 마음은 참 아름다운데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게 나를 가꿔야 돼요.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참 유행가 가사지만 깊은 철학이 있죠. 아무나 못해요. 어떤 사람이 사랑해요. 사랑을 남에게 줄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태양은 우리를 사랑하죠. 어떻게 태양은 우리에게 빛을 이렇게 사랑을 할까요? 태양은 우리한테 빛줄 의사가 없겠죠. 혼자 불타올라요. 그러니까 스스로 불타오르는 태양만이 우리에게 사랑을 줘요. 우리가 꽃이 우리한테 향기를 주죠. 왜 향기 줄까요? 꽃이 우리한테 향기 주려고 한 적은 없을 거예요. 스스로 빛나죠. 스스로 온 일만 해서 꽃을 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꽃이 이제 우리 향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정아버지가 딸을 사랑한다고 막 먹이는데 더 먼저 해야 되는 친정아버지 어때요? 자기를 갖고 가야 돼요. 자기 삶을 가서 높이면은 저절로 딸을 사랑하는 힘이 생기죠. 그 힘이 아주 없는 상태에서 딸을 사랑하면 그건 폭력이 돼버려요. 그래서 폭력은 사랑에서 시작한다. 참 무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까를 딱 정해야 돼요. 그래서 무술 뿔처럼 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삶이 무수의 뿔은 막 밀고 나가죠.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 삶을 어때요? 인간은 각자 하나의 세계거든요. 우리가 내가 보는 세계를 딴 사람은 못 봐요. 그러니까 개 같은 경우는 개는 어때요? 개는 세상을 이제 똑같이 보죠. 그죠? 개가 보는 세상. 그러면 개들은 같아요. 근데 사람은 각자 달라요. 같은 사람인데 보는 게 다 달라요. 인간은 생각이 있어요. 호모사피엔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세계는 남이 못 봐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내가 보는 세계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우주는 나만의 우주지 객관적 우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들레즈가 그런 얘기 하죠. 한 사람이 태어나면 하나의 세계가 태어나고 그 사람이 죽으면 하나의 세계가 사라진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계 속에 내가 속한 게 아니라 각자 세계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각자 우주가 있는 거예요. 50억 명이 있으면 50억 개 우주가 있는 거예요. 그 우주가 서로 이렇게 만나서 사는 거예요. 서로 평등하게 사랑을 나누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도 한 사람을 우주로 봐야 돼요. 나도 우주, 너도 우주. 우주끼리 존중하면서 만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을 이제 상대방을 헤아리려면은 내 본성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그 본성 깨우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되거든요. 고전을 많이 읽고 마음을 성찰하고 마음을 고요히 하면은 본성을 느끼죠. 그 본성의 힘을 느끼는 게 공자님 예간 중이에요. 그 본성을 깨달은 힘으로 살아가는 게 중용이거든요. 그래서 중용을 살아가면 이제 과하지 않게 되죠. 알맞게 하게 돼요. 그 상황에 딱 맞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때요? 그 중용이라는 거는 걸음 걷는 걸로 예를 들어도 이제 쉽죠. 우리가 걸어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발이 있죠. 어떻게 가야 될까요? 걸어가기만 하면 못 걸어가요. 한 발은 걸어가고 한 발은 안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는 발과 안 걸어가는 발. 두 개가 합쳐야 되거든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도 선으로 살아야 돼요? 악으로 살아야 돼요? 둘 다 품고 살아야 돼요. 하나는 선, 하나는 악. 둘 다 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다 품는 마음. 그래서 적절하게 선악이 나와요. 어떨 때는 악하다 할 수도 있죠. 우리가 가다가 누가 나를 막 생명해쳐요. 그러면 어때요? 나도 악하게 그 사람을 맞서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선악이라는 거, 그죠? 이런 것도 다 품고 그때 적절하게 하는 거예요. 난 선하게 살겠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악이 마음에 생겨요. 그래서 그때 상황에 맞게 하는 행동. 이걸 이제 공자님이 중용이라 그러죠. 중의 마음을 지내야지 가능해요. 중의 마음을 지내야지 용이 일상이거든요. 중의 마음이 있어야지 걸어갈 때 어때요? 한 발은 가고 한 발은 안 가야지 이렇게 걸어가야지 어때요? 앞에 차가 갑자기 나타나면 멈출 수가 있어요. 근데 두 발 다 막 가기만 막 우리가 어때요? 다급해서 막 가기만 하면은 사고 났잖아요. 그래서 한 발은 가고 한 발은 멈추듯이 우리 마음이 어때요? 항상 두 마음이 공존해야 돼요. 선과 악이. 다 품고 나. 이거를 이제 어때요? 음양사에서 음과 양이 품은 거 태극이라 그러죠. 태극에서 모든 게 나와요. 그죠? 그죠? 태극이 있고, 그죠? 이 태극에서 이제 그죠? 음과 양이 나오고, 음가에서 사상, 이렇게 해서 팔계, 그죠? 쭉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항상 이렇게 마음을 고요히 해서 추구의 마음을 지내야 돼요. 이 연습을 이제 자꾸 하고, 이건 고전을 읽고, 예술을 자꾸 접해야 되죠. 좋은 예술을 접하고, 좋은 음악을 듣고, 해서 내 마음의 본성을 자꾸 깨워야 돼요. 그래야지 그 상황에서 맞게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학부모 강의 가면은 많이 얘기를 해요. 애한테 어떻게 대할까요?
그러면 사랑해야 돼요. 저는 안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 봐요. 사랑과 미움을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고. 내 마음에 충분히 마음이 친해야 돼. 그래야지 아이가 왔을 때 적절히 대응을 해요. 애를 사랑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은 마음만 가득 지니고 있으면은 애가 미운 구석이 볼 때 대응을 못 해요.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 그러냐 하고 자기도 모르게 화를 내게 돼요. 그러면 애한테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폭력이라는 거는 이 사랑에서 출발해요. 나 사랑했다 이 마음. 그 사랑했다는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을 고요히 나를 갖고 있다. 그래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이 마음이 굉장히 소중하죠. 나를 사랑해야지. 내 본성에 깨어나서 내 본성에 깨어나면은 전체 우주 전체 천지자연과 연결돼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남을 사랑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 현대사회는 개인으로 살라 그래요. 근데 개인이 어떤 개인이에요? 본성을 깨우는 그런 개인이 돼야 돼요. 근데 본성 안 깨우고 이제 자아로 살잖아요. 이 자아로 사는 게 우리가 자기 개발서가 있잖아요. 전 자기 개발서가 좋은 점 많지만 이제 단점이 자아만 자꾸 개발하는 거예요. 그죠? 그 자아만 자꾸 개발하게 되면은 본성은 안 깨워요. 그러다 보면 자아로 이제 자아는 세상 속에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속한 게 자아고 세상 속에 속하지 않고 그냥 나 하나 우주 하는 건 내 안에 본성이거든요. 참나라 그러죠. 셀프. 이 본성까지 다 깨우는 게 인문학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문학을 하면서 자기 개발서 보는 건 문제가 없는데 본성 안 깨우고 자기 개발서만 보면 자아만 개발한다 봐요. 그러면은 자아로 세상 살아가면 결국은 이기주의가 돼요. 나만 챙겨요. 그러면 인간이 이제 모래알 같은 개인이 돼요. 남하고 소통하지 않고 나만 살겠다. 이게 언뜻 가능하게 보이거든요. 현대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자본주의 엄청 발전해 있어요. 물자가 풍부하죠. 그래서 혼자 살아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죠? 돈만 있으면 혼자서 뭐 근데 그게 안 돼요. 인간은 본성에 어때요? 우리 깊은 본성은 우주와 연결돼 있고 딴 사람만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웃이 아프면 나도 아파요. 그러니까 자아는 안 아픈 것 같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저 사람 아픈데 내가 왜 아파? 특히 현대사회는 경쟁사회잖아요. 남이 못돼야 내가 잘 되죠. 그러다 보면은 모래알점 흩어져 살 수 있다는 착각을 해요. 근데 우리 깊은 본성은 그렇지 않아요. 이웃이 울면 나도 울어요. 그러니까 무의식에 우는데 그것도 웃는다고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 행복이란 건 영어 글자로 뭐예요? 해피니스잖아요. 해픈 일어나다예요. 내가서 올라오는 게 행복이지. 그죠? 밖에서 이렇게 주는 쾌락 같은 건 행복이 아니에요. 쾌락은 밖에서 오지만은 불쾌가 또 와요. 뭐 음식을 맛있게 먹고 그죠? 쾌락이잖아요. 맛있게. 그러면은 그 맛있는 쾌락을 즐겼는데 불쾌가 따라와요. 근데 안에서 올라오는 행복은 어때요? 마음을 고요히 해서 올라오는 그 행복. 그죠? 그거는 사라지지 않아요. 이거를 이제 표현한 게 그 불교에서 천년의 미소죠. 가는 보살의 미소. 천년의 미소죠. 이런 게 인간에게 있어요. 이 행복임을 자꾸 키워가야 돼요. 이거는 이제 인문학 공부도 하고 마음 성찰도 하고 예술도 접하고 이렇게 자꾸 노력해야 되죠.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한 사람은 어때요? 자기 세계가 있고 단독자로 살아가요. 나 하나로. 그러나 남과 관계 속에 연대하는 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를 맺는 내가 돼야지 관계를 끊고 나 혼자 살아가겠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와요? 물질을 잘 살아도 삶이 허전해요. 우울이 오고 우울증이 오게 돼요. 권태. 그러니까 현대인이 권태, 우울이 이렇게 오는 이유는 삶 관계를 끊어서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그 선진국에서도 자살을 많이 하잖아요, 부자들이. 우리나라도 제가 알기로 부자가 자살률이 더 많다고 들었어요. 가난한 사람보다. 그러니까 부자면 돈 있는데 내 혼자 살아도 되는데 왜 죽어야 돼요? 우리 본성이 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 아버지가 그죠. 딸을 사랑해서 고기를 막 강제로 먹이고, 그러니까 영애는 막 뱉어내죠. 막 토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저항을 하죠. 손목을 그어요. 그러니까 영애 안에 있는 그 분노, 억압된 그림자는 어때요? 이 억압된 그림자가 커지거든요. 커져가지고 이제 어때요? 그 털어먹 콤플렉스 나를 지배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콤플렉스를 갖고 있지만 콤플렉스 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유용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콤플렉스에 있는 걸 자꾸 들여다보고 성찰하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는 억눌려 살았죠. 억눌려 사는 게 어느 날 계기가 되면 이제 폭발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옛날 전래동화도 있어요. 전래동화에 보면은
그 어떤 선비가 길을 가다가 어떤 이제 집을 잠을 자요. 그 여간 옛날 뭐그 주점에서 잤겠죠. 그 잤는데 구렁이 작은 구렁이 들어와요. 그 죽여버려요. 그때 조금 더 큰 구렁이, 더 큰 구렁이, 나중에 큰 구렁이한테 막 휘감겨서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 안에 그림자, 안에 있는 분노 같은 거, 막 갑자기 화가 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때요? 약할 때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영예처럼 나중에 어때요? 폭발해서 그 분노가 어때요? 밖으로 가면 남을 죽이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자기를 죽이게 돼요. 그래서 영예가 자기 손목을 긋잖아요. 이런 아픔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거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정신적으로 성숙시켜주고 이게 사랑이다. 우리 이렇게 이제 알아야 되죠. 안 그러고 그냥 사랑했다 이러면 아무나 사랑은 하나, 사랑 아무나 하나 그래 돼요. 사랑 못 해요. 그 사랑이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사랑한다는 거는 내가 사랑할 힘을 기르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알아서 그 삶 자체가 단독자, 독립된 존재,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세계를 만들어가야 돼요. 그 세계를 점점 크게 해서 큰 세계 속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꽃을 활짝 피우는 세계를 갖고 살면은 죽을 때 어때요? 잘 죽겠죠. 가을에 꽃이 툭 떨어지듯이. 그렇게 죽으면 내 세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주 속에서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세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의 세계를 잘 갖고는 내 삶을 끝없이 하나의 내 삶이 예술이 되는 그죠. 이게 예술이라는 게 그 삶 자체가 예술이 돼야죠. 삶 자체가 떨어지면 안 돼요. 나중에 몽고 반점 이제 우리 공부할 때 보면은 그 형부는 예술을 어때요? 삶이 예술이 아니라 예술 따로 있다 생각하잖아요.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파탄이 나요. 예술이 딴 데 있지 않죠. 우리가 삶 자체가 예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 하나를 갖고 가는 삶, 그렇게 할 때 남을 사랑하고 나도 잘 사는 그런 삶이 되겠죠. 예,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